MBC 뉴스데스크 일요일 순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한파로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광주를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여수, 광양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2.7도를 기록했던 광주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12도 이상 뚝 떨어지고 전남 지역도 대부분 영하 3도에서 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크게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 내린 비는 광주 10.7mm를 비롯해 신안군 22, 장성 21, 영광 18mm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없는 광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 입지 공모를 앞두고 거주민 혜택 등을 대폭 늘릴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이라는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생활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올해부터는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고체 연료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등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해 매립량도 일평균 530톤에서 270톤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기한이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이처럼 땅에 묻어 처리하는 방법, 2030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016년 문을 닫은 상무소각장과 같은 광역소각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소각장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일대 주민을 위한 대규모 경제 혜택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에 체육, 문화,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랜드마크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파크.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발전기금과 대규모 편익시설 조성을 내걸고 유치경쟁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입지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하고 일대 주민들도 만족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방의회 중에 독특하게도 금요일에 회기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대폭 늘려놓은 연간 회의 일수를 토요일, 일요일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의 의사 일정은 유독 금요일에 시작하는 회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2018년 7월 11대 목포시의회부터 현재까지 열린 회의는 모두 42차례인데 이 중 금요일에 시작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40% 회기가 금요일에 시작돼 개회와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이틀을 맞이했습니다. 주말 휴일을 회기에 더해봐야 회의비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말 휴일을 끼워 넣는 이유는 뭘까? 2018년 11월 목포시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90일 이내였던 연간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30일을 늘렸습니다. 심도인은 심의를 위해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늘리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목포시의회 금요일 개회는 잦아졌고 출근도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회의 일수 증가분 상당수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에 폐회할 수 있는 단 닷새 일정의 회기도 금요일에 시작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일정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 위에 회기 일정도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초장부터 휴일을 맞는 금요일 개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 회의 일수만 늘릴 뿐 내실 없는 관행을 벗어나 밀도 높은 회의를 만들기 위한 목포시의회에 고민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의 위험도를 평가한 최종 영역보고회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좌측으로 설계된 진출로의 안전사고 예측을 위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가상 모의 실험과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지산 나들목 왼쪽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졸음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의 승용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우남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직접 진화에 나선 시민과 산림, 소방당국의 노력으로 완전히 꺼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북구동림동 대나무밭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우남산으로 옮겨부터 확산되자 공동주택에 마련된 소방호수를 연결해 직접 진화에 나섰고 불은 임야 4헥타르를 태운 뒤 7시간 30여 분 만인 밤 11시쯤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쓰레기를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한 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당국은 뒷불 감시와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한 계엄군이 양심 고백에 나섭니다. 3공수여단 부사관 출신의 64살 김귀삼 씨는 1980년 5월 20일 저녁 광주역 인근에서 도망가는 시위대의 엉덩이를 대검으로 찌르는 등의 진압작전을 벌인 인물로 오는 14일 오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진실과 증언 행사에 직접 나섭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5.18 부상자회는 김 씨 외에도 공개 사죄에 나설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엄군 출신 공수부대원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 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단장에 선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팀은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책임을 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임태혁 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광주 북구가 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13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광주 첨단 과학국가산단 입주업체 2곳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